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기능장애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무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02-6676-0114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바로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좀 보니까 20, 30대 남성들도 발기부전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실제로 좀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나요? 이 그 발기부전 환자분들의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 20, 30대의 그 발기부전의 원인이라 그러면 사실 대부분 그 스트레스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한 발기부전을 특별히 심인성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그 식생활 패턴도 조금 좀 비건강적인 이제 그런 패턴이 많다 보니까 혈관 질환도 많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되는데 이 발기부전이라는 건 성관계 도중에 이제 발기가 꺼지거나 이제 단단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발기부전이 발기라는 것이 그 음경 해면체 내 혈액이 빵빵히 차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음경 혈관에 이상이 그 초래에 있거나 할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음경 혈관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러한 그 혈관 질환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나쁜 생활 습관으로서 흡연, 과음도 장기적으로 음경 혈관에 이상을 초래해서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이제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물질들인데 특히 남성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어떤 이유로 떨어지게 되면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흡연이나 과음 이것은 그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그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발기부전, 복부 비만, 복부 비만도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뭐 젊은 나이 상관없이 그 아주 가장 강력한 발기부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쭉 보니까 사실 모든 현대인들에게 포함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참 문제긴 한데 사실 발기부전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창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그런 병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이 느끼는 이 발기부전을 딱 느꼈을 때 느끼는 그 참담함이나 그 심리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잃고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이 발기부전을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나한테 이런 병이 하나 생겼구나 싶으면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하듯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창피함을 느끼는 것보다 빠르게 그걸 치료하는 단계를 밟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치료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법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혹시 그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되면 남성 호르몬도 보충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요법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약, 또 주사 방법, 수술 방법,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데, 먹는 약은 이제 1차 치료다 해가지고 경구치료제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비아그라 같은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치료는 이제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이제 본인의 음경에다 주사를 하는 방법, 음경 해면체 약물 주사요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술 방법,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작이 이 남성 호르몬 보충하는 요법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좀 검사를 받거나 단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발기부전이 시작되는지 등등부터 이제 병력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서 혈액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혈액 검사는 이제 아까 남성 호르몬도 체크를 하게 되겠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이제 인자에 대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적인, 다시 말해서 시민성인지 신체적인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컴퓨터 성자국 발기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걸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경 혈관을 알아보는 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가 음경 혈류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게 되면 발기부전이 원인이 된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내막 기능 검사라고 해서 그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의 기능을 알아보는 이런 검사들까지 다양한 성기능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체크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순서죠. 네. 그럼 처음에 아까 이제 호르몬 요법이 있었고 저희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경구 치료제잖아요. 먹기가 네네. 쉽고 하니까 네. 이런 건 근데 아무나 다 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한테 좀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쉽게 시작하는 게 사실은 그 이제 먹는 약, 뭐 비약을 하면 이제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약들이 사실은 다 사촌간이고 성분들의 그 일부만 조금 틀리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름만 바뀌어 있고요. 예. 근데 네. 그 약들의 공통점 네. 일단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뭐 안면 홍조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그리고 심한 두통 그리고 가슴이 심하게 뛴다든지 그리고 그 색깔이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심한 분들 일단 드시기가 좀 어렵고요. 조심해서 두 번째, 먹어야겠네요. 예. 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드셔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그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예. 그 사망 사례도 꽤 있는 걸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사망까지 있군요. 사망 사례 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문의 그 주치 진단 아래 그리고 처방 아래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먹는 약이 처음에는 효과가 반짝 있어요. 근데 네.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는 약에 그리고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그리고 효과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용이지 진짜 네. 치료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다라기보다는 그냥 발기 약 정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임시 방편적인 이제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네. 재미로 혹은 네. 그냥 선물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거 아주 위험하죠. 조심해서 먹어야겠네요. 정말 위험합니다. 예. 잘못되면 선물이 아니고 네. 그분을 그냥 인생을 마감시키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해서 드시면 네. 좋겠고요. 그럼 이제 2차 치료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주사요법입니다. 주사요법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주사요법은 이제 비아그라가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네.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많이 이제 시행했던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근데 성관계 때마다 발기 유발제를 본인이 자신의 음경에다 직접 주사를 해서 발기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직접 주사라는군요. 예, 직접 주사하니까 주사 공포가 있는 분들 일단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도와주는 주사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먹는 약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 점점 효과가 없어집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더 빠른 속도로 점점 용량이 올라가다가 결국 안 들어버리고 네. 또 자꾸 주사를 하다 보면 발기 조직인 음경 해면체를 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백막이라고 하는데 이 백막은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막입니다. 근데 거기를 좀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딱딱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기시 이제 구부러져 버리는 이제 음경 망곡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역시 이제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지 진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먹는 약도 먹는 약이지만 주사 방법을 특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제 덜 권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다. 이제 그런 네, 임시 네. 방편적인 방법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좀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자가 치료를 좀 하다가 예. 굉장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자가 치료하거나 약물 같은 것들 스스로 그냥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이 발기부전도 하나의 질환입니다. 네. 질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병원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진단을 받고 진찰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이렇게 정상적인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자가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전문가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예. 어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소문을 듣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좀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좀 발기부전으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오셔서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보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봐, 김대리, 벌써 취한 거야? 어이, 박 과장, 한 잔 더 해야지.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술이 약해? 부장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드세요. 여보, 당신 안 일어나요? 이러다 늦겠어요. 아니, 일어나자마자 또 담배예요?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는 사람이 허구한 날 술에 담배.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강 좀 챙겨요. 맞아.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 발기도 잘 되지 않는 건가? 발기부전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성기능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본 후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비아그라도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고 자가주사는 너무 불편해. 보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주위에서 사실 좀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음주,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다 계셔서 너무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제가 아까 그 발기부전의 원인 말씀드리면서 흡연, 과음 이렇게 좋지 않은 네. 생활 습관이 결국은 음경 혈관 이상도 초래하고 그 남성 호르몬도 부족하게 만들고 예. 이런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사례네요. 그래서 이분도 술 그리고 그 담배를 계속 하시는 결국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된 건데 네.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먹는 약도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도 부작용도 많고요. 그리고 또 주사 방법은 이 역시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하니까 이분 아까 고백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더 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이런 경우에 치료법이 좀 필요할 것 이런 같아요. 경우에는 사실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 사실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수술 수술이요? 방법이 네. 뭐냐면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음경 해매체 내에 혈액이 빵빵히 차야 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그 혈액 대신에 이제 그 특수하게 고안된 심을 넣어주는 게 음경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자유롭게 성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제 그 감각이나 사정이나 사정표가 똑같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성관계가 가능해진 게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 네. 그럼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드릴게요. 할까요? 네. 이제 크게 종류가 이제 굴곡형하고 팽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일단 굴곡형 보형물은 이제 단단한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늘 발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구부려 놨다가 폈다 철사처럼 이제 그거는 가능하긴 한데 네. 구부려 놔도 발기된 상태를 억지로 구부려 놓은 거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금방 표시가 나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팽창형 보형물은 네. 아주 자연스러워서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이제 음낭 속에다가 이게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를 넣어놓거든요. 네. 이제 이걸 작동을 시켜서 발기를 시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발기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 파트너도 모를 정도로 이제 감쪽 같은 이제 이런 수술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인데요. 네.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형물이 음경 내로 들어가고 위에 물주머니가 들어가고 아래에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몇 번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 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하게 됩니다. 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끌 때는 밑에 이제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꾹 눌러주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자연 발기와 거의 흡사한 이제 그런 발기가 바로 팽창형 이제 보형물 삽입 수술에 의한 발기입니다. 네. 보시면 그 위에 이제 물주머니가 들어가죠. 네. 저건 어디로 들어가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광 바로 옆에 빈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네. 근데 거기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거나 이물감이 들거나 하질 않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은 우리 몸의 물인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물은 수술할 때 한번 넣어놓으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갈아주거나 보충해주거나 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좀 권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까 고혈압이 있다고 하셔서 보통 고혈압 있으시면 마취하거나 수술하는 거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이 네. 수술을 받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심지어는 뭐 암이 있거나 어떤 그러신 분들도 네. 심장 투석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만 이제 가장 수술 받는 분이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 환자 있는 분들인데 고혈압은 물론 상관이 없고 그 당뇨 있는 분들도 수술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당뇨는 혈당 관리를 너무 안 해버리면 네. 이제 너무 높으면 잠깐 혈당 관리를 좀 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순서는 있지만 누구나 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을 더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 하나씩 설명해 보면서 드릴게요. 설명 네. 듣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네. 분은 이제 그 5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도 술을 참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2년 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결국은 이제 생겨서, 집안에 이제 부부간에 아주 갈등이 심해서 결국 이제 이혼 위기까지 처해진 다음에야 저한테 이제 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먹는 약도 먹어봤지만 안면 홍조 때문에 참 불편하고 힘들고 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그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음경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정맥을 통해 나가는데 이 정맥이 꽉 막혀져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네. 근데 이 정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발기가 됐다가도 중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걸 우리가 음경 정맥성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검사 과정 중에 당뇨도 있는 게 발견됐고 결국은 이제 치료를 당뇨 치료도 하면서 이제 그 수술 방법, 이 정맥성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분 두 분의 다시 인꼬 부부가 된 사례가 있어요. 예. 결국 아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결국 두 분 간의 그 예. 사이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네. 아주 그 만족스러워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60대 초반이신 분, 이분도 술 친구들 엄청 좋아하고 또 뭐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결국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남아나질 않죠. 그래서 심장 혈관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쪽이 좁아지는 이제 그런 그 병이 생겼어요. 협장. 그래서 결국 늘려주는 그 이제 확장술, 심장 혈관 확장술, 스텐트라고도 하죠. 이런 네. 것을 이제 몇 개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이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을 정도 같으면 음경 혈관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겠네요. 음경 혈관은 더 가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증상이 빨리 오죠. 네. 결국 그래서 발기부전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있어서 참 결국 이제 힘들어 하시다가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였고 남성 호르몬 검사해 보니까 남성 호르몬도 좀 부족한 상태였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뭐 발기부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그 활력, 성욕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기억력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같이 이제 보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발기부전은 물론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발기부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고 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까지 같이 했더니 활기도 넘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훨씬 더 이분은 저한테 회춘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해서 아주 좋아했던 이제 이런 사례 두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차셨겠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나도 그거 똑같아요. 영향이 네, 똑같아요. 네. 연세가 근데-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8세인데요. 64세요? 예. 발기가 좀 약해진 게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부부간에 이제 안 간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아유, 아, 오래되셨군요. 네. 그 근데- 네. 그런데요, 호감은 가는데, 네. 내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호감은 가는데 네. 자신감이 없고, 또 네. 딴 여자 보면 호감이 가는데, 네. 근데 저기에는 빼고 있거든요. 예. 빼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혹시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은 안 드셔보셨습니까? 몇 번 먹었죠, 먹기는. 먹어보면 어떻든가요? 그게, 발기는 되긴 되는데, 그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혹시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고혈압만 있죠, 고혈압. 고혈압 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그거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되셨고. 예, 일단은, 60대 중반이시고, 성관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꽤 오래되셨네요. 먹는 약, 이제, 고혈압은, 물론 이제 연세도 원인이 되겠지만은, 고혈압도 지금 발기부전의 원인이 됐을 겁니다. 이제 먹는 약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 검사돼가지고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하지만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서는 먹는 약을 할 것인가, 주사를 할 것인가, 수술 방법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먹는 약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다가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고요. 그다음 부작용도 많고 또 일회용이죠. 그래서 그 약 먹는 약을 해도 조금 있으면 결국 잘 안 듣고 지금처럼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언젠가는 수술해야 될 건데 기왕 수술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수술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기능만큼은 20대 같은 성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아까 호감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일단 이 수술하고 나면 일단 기분적으로 스스로 젊어진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그중에 특히 자연스럽고 표시가 안 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도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십시오. 비용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예. 방송 중에는 조금 방송 후에 곤란하고요. 저희가 예. 따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수술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실 것도 같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참 좋은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발기부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이 수술이 이게 들어가도 정말 네.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안전할까요? 그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불편함이나 이물감 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물질이니까요. 그렇게 여쭤보죠. 일단은 이 수술은 정말 만족도도 좋고 좋은 수술인데 딱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이 수술이 만족도는 좋은데 수술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수술 경험이 많은 이제 그런 전문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염증이 생기거나 나중에 이제 뭐 그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염증이 전문 병원에서 했을 때는 거의 안 생기고요.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가 혹시 고장이 난다. 몇백 명이 하나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구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자동차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도 뭐 교환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듯이 이제 기구가 고장 나면 고장 난 것만 이렇게 싹 갈아 끼우는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서 또 평생 쓰는 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이물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들어가는 곳이 다 신경이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물주머니가 들어가는 것도 방광 바로 옆에 그 빈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요. 또 그 음낭 속에 들어가는 저절 펌프도 그게는 그 안에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해면체 내도 뭐 들어가도 처음에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4살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특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동영상 다시 보면서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형물이 음경 내로 들어가고 위에 물주머니가 들어가고 이제 음낭 내에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 이 동그란 부분을 몇 번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이렇게 싹 음경 내로 들어가서 아주 단단하게 발기가 됩니다. 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끌 때는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만 한 번만 딱 눌러주면 다시 물이 물주머니 속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자연 발기하고 흡사한 이제 그런 발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감각이나 사정이나 모든 게 다 똑같으면서
사정 후에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많은 남성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조루, 사정이 지나치게 빨라서 여성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정해도 안 꺼지니까 계속 성관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 여성까지, 파트너까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조루도 확실하게 치료한다는 또 그런 특징이 또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지금 조루 문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조루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치료법이 어떤 것들이 또 동시에 병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우리 남성들의 성 컴플렉스에 대한 40대 이상의 남성들의 성 컴플렉스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사정이 빠른 조루, 네. 두 번째는 크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야, 예. 근데 이런 컴플렉스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루 문제하고 발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와 동시에 이제 크기를 키워주는 음경 확대술 방법을 같이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경 확대술 방법에는 굵기를 키워주는 이제 알로덤이라고 하는 이제 인체 진피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하는 알로덤 음경 확대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연장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음경을 붙들고 있는 인대를 현수인대라고 하는데, 네. 이 현수인대 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해주면 이제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다만 이제 길이 연장술에 있어서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는 평상시 길어지는 거지 발기시 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두 확대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끝부분을 귀두라고 하죠. 네. 거기도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피부 성분을, 이제 액체화된 피부 성분을 이제 주입을 해서 피부 밑에다가 주사를 해서 키우는 약물 주입 귀두 확대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굵기와 길이와 귀두를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마취한 김에,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 하실 때 마취한 김에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우리 남성이 갖고 싶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걸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만족도가 좋은 이제 그런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601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50대 후반인데요. 예, 50대 후반이시고요. 예, 예. 예, 발기력이 약해서 전화 주셨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인데, 예, 예, 5살 때 소아마비로 1급 장애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결혼 생활은 저는 35년째 접어들었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은 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 네. 이제 발기가 좀 약해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성기능 개선 약을 이제 가끔 복용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자주 복용하다 보니까 아까 방송 들었다시피 이게 네. 효과가 좀 떨어진 것 네,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까 앞부분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술 쪽으로 어떻게 했으면 싶어서 한번 상담드리는데요. 예, 예. 혹시 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은 있나요?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예, 다른 질환은 없고요. 한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고혈압이 예, 고혈압. 좀 약을 들고 다른 데 아주 건강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앞에 분하고 지금 아주 유사한 경우인데, 한 5년 되셨고요. 발기력이 약해지신 지가. 그리고 그동안에 약을, 이제 비아그라 같은 약은 드셔보셨지만, 처음에 좀 효과 있다가 이제 점점 좀 효과가 약해져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고, 이제 고혈압은 약은 드시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근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일단 먹는 약에 효과가 약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좀 심하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특히 50대 중반 이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수술을 많이 권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누구나 큰 병만 없으면 이제 90세, 100세 사는 이제 장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50대만 되면 우리 남성들이 거의 다 성기능이 떨어지는 고개 숙인 남성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장수한다고 그래서 결코 우리 삶의 질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이 성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기능을 우리 중년 이후의 성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수술 방법인 이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특히 이제 팽창형을 많이 하는데 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성기능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모든 면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건강까지 더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형물 삽입 수술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저 장애인도 일급 장애인도 가능하신지?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이 수술은 뭐 장애인 아니라 어떤 뭐 암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음경 내에만 하는 이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술이나 담배는 흡연은 전혀 안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장애인이지만 되게 건강은 했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성적인 쪽에서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네. 삶의 의욕이 좀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성기능이 발기부전이 있게 되면요. 첫째 우리 남성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울해지면 결국은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생활에도 더 많이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더 밝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기능 장애, 이 발기부전을 꼭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년 이후에 발기부전을 가장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형물 삽입수술 방법,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이 정보가 이렇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전화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으로 70년. 네, 예.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고 좋습니다. 네. 예. 뭐, 발기 문제가 좀 있으시죠? 예전에는 그 약물도 그 울산에서 조금 이래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약물, 최근에는 약물 그것도 안 하고, 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성기가 뭐다, 따듬어지면은 이제 되는데, 네. 지금은 자가로서는 좀 문지르는 그런 증상이라. 그래. 네, 네. 성기가 예. 죽어피고 이래. 예, 그렇죠. 자연 발산이 돼버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발기도 안 되면서 중간에 막 그렇게 사정이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그 성관계 그 질이 많이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최근에는 오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교야. 아, 예. 그 소변이 쭉 떨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문제고요. 우리 중년 남성들, 중년 이후 남성들의 가장 이제 큰 고민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기부전이고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죠.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주로 소변 관계 증상을 많이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질환 때문에 약도 먹지도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예, 그건 없고요. 예, 기만 장애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약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까도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방법이 있다고는 했지만, 주사 방법은 정말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사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연세가 이제 3년 전에는 그 사용을 좀 했어요. 네, 많이 불편하셨죠? 뭐 그런 거는 그냥 넣는 거는 제가 좀 평소 때 군에서도 주사는 좀 달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어찌됐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시니까 이제 어차피 뭐 지금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아주 이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그 인생의 성기능, 성생활을 좀 더 건강히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노동력은 제가 누구 못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겠습니다. 성기능까지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활달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보형물 삽입수술, 이 팽창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방이니까 서울에 올라가면은 네. 네. 그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 갖고 금액도 좀 준비해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 대화가 안 됐- 끝나고 예, 그런 부분은 예. 다시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점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수술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예.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은, 막 감격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러시군요. 이 반응이 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술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가끔 네. 이제 만족도 조사를 만족도 합니다. 조사, 예. 그때마다 한 98% 정도가 만족한다는 상당히 답이 나올 높은 정도로 편이네요. 엄청나게 예. 높은 그런 만족도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겁나고 처음에는 막 이래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제 전문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네.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접고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게 되면 결과는 네. 기대 이상일 거라고 좀 생각이 합니다. 아무래도 겁이 나는 게 수술인 것도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걱정이 네. 당연히 되죠. 그쵸. 내 몸에 뭔가 들어간다는데 걱정이 안 예.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딱 겪고 나면 다 이제 편안해 하셨다는 네. 이제 수술 선배님들 증언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안에 생리식염수로 된 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이게 터지거나 하면 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되거든요. 이 네. 물은 네. 우리 몸은 60%가 물로 돼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생리식염수 성분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 네. 안에 따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터져도 이 몸은 똑같기 때문에 흡수가 돼 버리고 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터지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네. 축구공에 맞아도 끄떡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네. 저도 나이는 지금 73세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네. 수술만 좋다고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관심 있게 지금 한번 할 수 있나 한번 네. 그래서 내가 예. 혹시 당뇨나 고혈압 그런 질환은 없으세요? 당뇨 고혈압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그런 건 질병이 없습니다. 아, 예, 예. 혹시 네. 약은 안 드셔보셨어요? 비아그라 같은 약이요? 비아그라를 좀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러실 겁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는 효과 있는데 나중에 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성기능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비아그라 네. 같은 약도 안 듣고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방법이 가장 네.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게 아주 선생님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더 늙기 전에 네. 그래서 그런 몸의 건강도 관리를 해야 돼 갖고 해서 예. 꼭 말씀드리는데요. 예. 꼭 한번 선생님을 찾아뵙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방송- 수술에 네. 대해서 기왕 이제 네.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설명드릴게요. 수술은 팽창형 보형물 살수도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시간은 1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를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가 하고 1시간이면 수술은 끝나지만 네. 마취가 풀리려면 한 5시간 정도 병원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오전에 오시게 되면 오후 서너 시계면 이제 퇴원이 네. 가능하고요. 이제 오후에 오시게 되면은 한 오후 2시나 오시게 되면 이제 저녁 한 8시쯤 퇴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간편하고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심한 운동이라든지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네. 것은 한 2, 3주간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샤워나 이런 것은 한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성관계는 6주, 한 달 반 정도 보면은 이제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네. 수술은 수술 후에도 통증도 별로 없고요. 네. 생각보다 아주 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안녕하세요. 주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제 나이가 26살이거든요. 오, 네. 아주 젊은 분이 전화를 하셨네요. 네. 아, 예. 예. 제가, 좀 빨리빨리 발기가 되는 편이어서, 네. 네.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성기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구멍 같은 게, 아, 제 정중앙에 있잖아요. 네네네. 저 바깥에 있거든요. 아, 예. 아, 예. 그것 때문에 좀, 남몰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 이름을 이제 그 구멍이 요도가 아래가 있으면 요도 하열이라고 하고요. 예. 요도가 위에가 있으면 요도 상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선천성 이제 그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있어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서. 그래서 이제 그 요도를 끝을 다시 성형술로서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도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혼자서 꿍꿍 고민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시면 충분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빨리, 네, 빨리 사정이 되는 거요. 네. 예, 사정 예. 말고, 이제 그냥, 빨리 쓰거든요, 남들보다. 아, 예. 한참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고, 이게 젊은 경우에 가끔은, 시청각 자극이나 아니면 네. 다른 자극에 의해서만 그냥 삽입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가성조루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생활을 이제 슬슬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운 전문의 찾으시고요.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무래도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네.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네. 아까 제가 이 시간 시작할 때도 네. 얘기했지만 이 발기부전 이게 하나의 질환입니다. 네. 이걸 질환이라는 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더 악화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네. 상의를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머지 인생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꼭 전문의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 또 발기부전 또 곧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하면은 정말 이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거 사실 그게 가장 발기부전을 좀 늦게 오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하루에 30분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과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네.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 임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